선생님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더위에 어째 지내신지요? 참으로 많이 더워서 여름 지내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선생님들 부디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부터서는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27살에 그러니까 교사 또 6년 만에 교사 6년 만에 에, 요새는 부설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 그때는 사범학교 부속국민학교라고 그랬었습니다. 거기 교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가진 분이어서 어쨌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시간 학습 목표에 모든 어린이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해야 된다. 그 수업의 기술을 연구해서 일반 학교 선생님들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부속학교의 요새 같은 부설 초등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고자가 없는 수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고자가 없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교생들 함께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 어쨌든 교생 여러분들은 지도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 잘 봐야 된다. 관점은 부진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봐라. 그리고 반드시 또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시간에 학습을 제대로 했는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해라 이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시죠. 그때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 형성평가를 할 때 모든 어린이들이 만점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점을 안 맞은 어린이가 있다면 적어도 그 어린이에게는 맞지 않는 수업을 했다. 그런 요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설학교에 들어갈 때 굉장한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뜻을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거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고 이 교장 선생님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은, 다시 말하면 교장 선생님 요구에 제가 응할 만큼 수업을 할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저렇게 강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박관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잘못 왔다. 굉장히 희망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잘못 왔다. 그래서 얼른 1년 지나면은 다시 일반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 27이니까 참 어린 생각이죠. 그런데 1학기를 지나고 나서 그 1학기 동안 굉장히 교장 선생님 뜻대로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내가 1년 후에 떠날 망정 어쨌든 1년 동안은 교생 실습을 지도해야 할 사람이고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책무를 다해야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밤잠 안 자고 교재 연구도 하고요. 모든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얼른 일반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쓰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을, 그러니까 1학기 동안을 교장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또 교생 실습 직접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났습니다. 1학기를 지나고 나니까요, 제 생각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 수라에서 수업을 배워야 쓰겠다. 수업 기술을 연구해야 쓰겠다.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부진을 만들지 않는 수업의 기술을 찾아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떠나려고 했던 생각을 1학기가 지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정년 퇴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부설학교 교사들은 일반 학교하고 달리 희망하면은 정년 퇴임까지 근무를 보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은 교생 실습 교생들한테 좋은 수업, 당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진을 만들지 않는 수업의 기술을 연구해 쓰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뜻 받들어서 참 출발한 것이,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한 70년쯤 됩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송강 수업기술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시작한 것은 퇴임 뒤였었습니다. 정년 퇴임 뒤에. 또 그러니까 그때가 1996년 그때에 붙어서 정말 본격적으로 그래 그런 뒤에 벌써 한 27, 8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 말씀드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오늘까지 똑같은 연구 주제라고 하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진화가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아니한 어린이가 없는 그러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업 기술을 공부하는 후배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도움이 되는 말,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도움이 틀림없이 될 줄 압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부터서는 그동안에 그런 뜻을 세워서 같이 동참해주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해서 얻어낸 기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1시간 수업을 통해서 부진하가,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학습한 어린이죠. 당의 시간에 학습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이를 낳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여튼 27살부터서 오늘까지 또 보다 더 본격적으로는 한 30년 동안 막 연구라고 하면 연구라고 아주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잡히는 것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부진을 낳지 않는 수업을 할 수가 있겠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내가 오늘부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하신다면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물론 지적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특수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께서 지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린이가 지금은 없으니까, 말하자면 교실 안에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모두가 다 자기 능력껏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 그동안에 하고 공부해온 선생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을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나누어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지금 여기서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면 학습을 제대로 못한 어린이를 낳지 않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6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의 기술의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다 스텝 수업,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우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업, 그러니까 전원 참가, 사고, 성취 수업의 실현 방법, 이것을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난도에 차가 있는 복수의 발문.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것인가 하고 납득이 가실 줄 압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가나다 스텝 수업, 앞으로 6가지 수업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그 6가지 수업의 저 밑바닥에 있는 기저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이론이 있고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선생님을 기대하시라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말하면 부진화를 낳지 않는 수업을 하고 싶다 하는 뜻만 가지면은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왔다 굉장하니 어렵고 복잡한 방법인갑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할 때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자, 가나다 스텝소 이것이 도대체 뭐냐? 먼저 현행 발문의 문제점부터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남이 하는 수업을 잘한 수업 못한 수업 할 것 없이 가리지 아니하고 하여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되도록 많이 봐야 된다. 수업 참가이죠. 수업 참가를 되도록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수업을 참관하는 일. 근데 그것도 어느 지역의 선생님들의 수업이 아니라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표집한, 그러니까 전국에서 골고루 표집한 학교의 한 학급씩의 수업을 참관하는 일, 이것을 되도록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 좀 덜 먹었을 때에 주로 퇴임은 뒤에 참 전국에서 표집한 학교 중에서 제가 표집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업 참관을 허락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무개가 언제쯤 와갖고 선생님 수업을 1시간만 참관한다고 그러는데 하고 양해를 구하면은 오케이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수업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수업을 본다고 하면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양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1200여 개 학교에 한 학급씩의 수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학급 정도에서 제가 직접 수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요, 불과 1200학급의 수업을 참관했고 600학급 정도를 제가 직접 수업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응해주지 않은 것, 학급을 내주지, 말하자면 수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 반에서 수업하십시오 하고 학급을 내주신다든지, 또는 당신의 수업을 참관하도록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1200여 학급을 참관했고, 그 다음에 수업은 제가 한 600여
학급만 실험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부터서 이제 쭉 말씀드리게 되는 모든 근거는 바로 그 참관했던 1200여 학급 수업을 참관한 내 근거를 두고 또 제가 직접 수업을 하면서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렇게 약 1200여 학급의 수업을 참관해보고요, 느낀 것은 거의 다 같다는 것입니다. 수업이 똑같아요. 마치 1200여 선생님들이 일당에 모여서 우리 수업을 이런 순서로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하고 약속이나 하였던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참 그것이 어째서 그러는가. 지역도 다 다른데 말입니다. 제주도서부터서 저 경기도, 강원도, 뭐 전국에서 표집한 학교니까 좀 다르기도 하려면은요, 안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모두가 일당에 모여서 우리 수업 이렇게 하자 약속이나 하였던 것처럼 똑같고 수업의 결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 참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수업의 방법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똑같단 말 앞에가 있습니다만 거의 같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발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 가장 중요한, 모두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찾아본다면 발문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데다가 또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발문이.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발문이 또 지금 제가 발문의 문제점을 3가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또 똑같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아. 아까 말씀드려서 되풀이 됩니다만은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1200여 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발문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부진화를 낳고 있다. 근데 오늘부터서 말씀드린 이 강의에서는 1시간 수업을 제대로 한 어린이, 비교적 제대로 한 어린이, 이들을 비구이라고 그러고 1시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렇지만 이런 어린이들 B군이라고.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한 어린이들을 A군,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완전하게 학습했거나 학습에 실패한 어린이들, 이들을 B군으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군과 B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A, B 양군의 분포, 비율이 거의 같다고 말이죠. 그 참, 어쩌면 선생님들의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거의 같다. 그것도 전국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거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1200여 학급 수업을 보고 네가 그렇게 전국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죠. 1200여 학급을 보고 거기에 공통점을 가지고 전국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한 면에서 보면은 타당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한 면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발문의 문제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A, B 양군으로 분열시키는 요인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발문이.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우리 선생님들 발문부터 고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강의의 가장 기저가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발문 문제점, 또 제가 이게 강의안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가끔 읽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보시기가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고 난도, 가난도라고 발문, 최고 난도의 발문 하나만을 물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 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들이 발문을 던질 때에 가장 어려운 발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발문,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생각하기 쉬운 발문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최고 난도라는 것은 선생님이 던지는 발문, 선생님들이 던지는 발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발문. 근데 묘하게 선생님들이 던지는 발문은 거의 제일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를 쉬운 말로 공부 잘하는 애기들이 응답을 할 만한 그런 발문입니다. 참 선생님들이 던지는 발문이 또 조금 더 어려운 것, 조금 더 덜 어려운 것, 좀 쉬운 이렇게 단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발문, 선생님들이 그것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최고 난도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 난도를 가난도라고 그러겠습니다. 가나다 이런 순서로 최고 난도, 최고 난도 발문 하나만을 물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은 내용의 발문이라도 어렵게 좀 쉽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던지고 있는 발문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던진단 말입니다. 차차 또 얘기가 진행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최고 난도의 발문 하나만을 물음으로써 끝난다. 그러니까 최고 난도니까 제일로 쉬운 말로 공부 잘하는 애기, 성적이 좋은 애기, 그 애들만 알아듣고 그 애들만 사고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말로는 어려운 발문. 그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발문만 던져요. 근데 그것으로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근거는 1200여 학급에서 본바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최고 난도의 발문 하나만을 물음으로써 끝낸다.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쉽게, 좀 더 쉬운 발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알고 최고의 제일 어려운 발문만 던지고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수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곧 AB 양군화 수업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AB 양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시 학습을 제대로 수행한 어린이를 A군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을 A군이라고. 요 군자는 무리 군자, 그러니까 A군들 무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B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을 B군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근데 뭐냐 그러면 최고 난도, 제일 어려운 발문을 던진다. 발문도 같은 것을 물으더라도 어렵고 또 중간쯤 난도가 중간쯤 되고 난도가 제일로 쉽고 이렇게 발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로 어려운 발문을 던진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어려운 발문을 던져서 그 발문에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 응답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수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이 죽었습니까? 발문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우수한 애기들, 바꿔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기들, 그 애들이 거수하고 또 그 중에서 하나가 지명받고 발표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보다도 조금 쉬운 물음을 던진다면, 쉽게 물음을 던진다면 능히 손들고 지명받아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도 결국은 가장 어려운 요 가난도만 던지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비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야, 좀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난도의 발문, 다난도의 발문에는 능히 사고하고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도고리로 비군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난도의 발문보다도 조금 더 쉽다는 것은 가르쳐주고 한 50%쯤 가르쳐주고 나머지 50%를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또 그것이 또 너무 어려우면 한 70%쯤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지식 가지고 나머지 30%를 생각해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가난도, 나난도, 다난도의 난도의 차가 있는 발문을 만들어서 물으면 능히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결국은 가난도, 가장 어려운 그 발문 하나만 던지고 수업 내내 그 발문만 던지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난도이면은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도 못하고 결국 그놈들은 비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발문의 문제점이다. 가나 다 3수준 발문 마련의 방법과 그 참 뜻, 이런 얘기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발문을 선생님이 던지면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던지고 있는 발문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가 수준의 어린이가 있고, 나 수준의 어린이가 있고, 다 수준의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이들 타고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한해서 선생님이 지금 던진 발문에 한해서 나는 가군이다, 가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는 내가 금방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시간에 한 것은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고 다 수준이 나 수준이 되고 다 수준이 되고, 문제에 따라서 다 수준이 됐다가 나 수준이 됐다, 다 수준이 됐다 그럽니다. 아주 그냥 어떤 어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가 수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앞으로 가 수준이니 나 수준이니 다 수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문제에 한해서는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A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한해서 나는 가수이다 이 말. 그런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던진 그 문제는 아이고, 내가 다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수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그 응답의 수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는 언제나 반드시 가군이다, 어떤 어린이는 언제나 반드시 다군이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선생님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이 지금 던진 물음에 대해서 가 수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던졌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 응답 수준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말하자면 그 학습 내용을 가지고 발문을 던질 때에 제일로 어렵게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가수준. 근데 대개 또 학급의 몇 명들은요, 학급의 몇 명들은 거의 가수준으로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거의 우수한 애기들은 그리고 그들도 그러지만은 그 밖에 어린이들은 어쨌든 어떤 문제는 가가 됐다, 어떤 문제는 나가 됐다, 어떤 문제는 다가 됐다 그래요. 수준이 자꾸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것만 달라요. 제일로 선생님이 던진 발문 하나만 가지고 어린이들이 응답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다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이거 여기서 쳐놨습니다. 나 수준도 있고 다 수준도 있는데 그 어린이들은 그냥 상대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요인의 그 대부분은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던진 발문이 제일로 어려운 수준입니다. 어려운 수준을 던지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한 쪽 어린이들이 응답을 하고 선생님이 그 응답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발문보다도 조금 더 쉽게, 여기서 조금 더 쉽게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것을 가수준이라고 그럽시다. 제일 어려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 힌트를 줍니다. 힌트. 그러니까 이 가수준 어린이들한테는 힌트를 조금 주고 그 다음 어린이들한테는 힌트를 조금 더 한 70%쯤 주고, 그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다수준, 그 어린이들에게는 한 80%쯤 힌트를 주고 나머지 20%만 생각해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수준 어린이들, 이렇게 쉬운 말로 제일 공부 잘하는 애기들, 머리가 좋은 애기들이죠. 우수한 애기들이죠. 이런 애기들은 가령 조그만 힌트를 주더라도 그 조금 준 힌트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준 힌트 가지고는 안 되는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은 나수준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한 절반보다도 더 많이, 한 70%쯤 가르쳐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70%쯤 가르쳐준 그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 30%를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사고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 애들은 그거 안 되는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더 많이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한 80% 힌트를 주고 나머지 20% 생각이라고. 대부분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힌트를 가수준의 힌트는 한 제일 적게 힌트를 주겠죠. 근데 좀 더 많이 힌트를 주고 조금 더 많이 힌트를 주고 그러면은 결과가 어쩌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사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지금 나한테 선생님이 한 80%쯤 가르쳐주고 나머지 20%는 네가 생각해라.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80%의 지식을 가지고 20%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까? 한 90%쯤 가르쳐주고 나머지 10%는 네가 생각해봐라. 이면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선생님들,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사고력 기르는 일.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사고하는 힘인데, 사고하는 힘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물론 이제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또는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한 절반쯤 있어야 되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한 70 내지 80%쯤 있어야 하는 어린이가 있고 한 90%쯤만 가르쳐주면 나머지 10%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문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요거 가수준, 제일로 어려운 문제 하나 던져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어린이들이 손들고 지명받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본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힌트를 주면은
나머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함으로써 사고력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인데 또 이 애들도 조금 더 많이 힌트를 주면은 사고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라고 그랬고 사고력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사고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우면 사고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고 안 하니까 사고력이 안 길러지는 것이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발문을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발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손 들고 지명받아서 발표하고 발표가 선생님 뜻대로 잘 됐으면은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제일로 5개 수준은 학습이 이루어지죠. 나머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말한 것이나 선생님이 설명한 무엇이 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애들은 본의 아니게도 선생님의 본의도 아니고 나의 본의도 아닙니다. 결국은 부진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부진화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뜻하고 있냐고 하면은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인데 사고력은 학습자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인데 이 나수준, 다수준 어린이들은 아예 사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이 사고할 만큼 힌트를 주고 나머지를 사고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힌트를 주지 아니하고 이애들한테만 문제를 주고 이애들한테만 간단한 힌트를 주고 이 가수준 어린이들만 응답을 하고 그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냐고 한 시간이 끝나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뇌가 열중 쉬어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뇌가 차려하고 사고를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생님들 다 아시는 이 말 내용을 제가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시간 수업을 한 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어도 수학도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할 기회조차 안 둬본다. 이 애들 나수준, 다수준에게한테는 사고할 기회조차 안 줘본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고할 만큼 힌트를 줘야 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주고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군이 사고할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응답하면 앞으로 가본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바로 이 점,
이 점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나 수준의 어린이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다 수준의 어린이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그들의 뇌가 말하자면은 일을 함으로써 사고를 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애트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 도전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가? 그런 말. 우리는 수업하는 사람은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기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은 곧 사고를 말한다. 성공의 확률이 50%인 경우에 달성 동기는 최고로 유발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또는 어떤 자료도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A라는 문제가 있다. 그럼 A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또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똑같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어린이는 50%만 그 힌트를 주더라도 나머지 50%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어린이는 한 70%쯤 힌트를 줘야 나머지 30%를 해더라. 어떤 어린이는 80%쯤, 어떤 어린이는 90%쯤 줘야 나머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할 힌트, 가르쳐 줘야 할 지식이나 제공해야 할 자료, 바꾸고 말하면 힌트가 어린이 각자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고 말해요. 어떤 어린이는 50%쯤 힌트 주면은 어떤 어린이는 70%쯤, 어떤 어린이는 80%쯤 힌트 주면은 나머지 사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러니까 수업의 최종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이고 이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데 각자가 사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되풀이되지만은 그것은 똑같지 않다. 어린이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각자가 필요한 만큼 그러한 지식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줘야 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이들요, 이 가수준의 어린이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르쳐 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나 수준, 다 수준의 어린이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함에 있어서 나 수준, 다 수준의 어린이들은요, 힌트가 선생님이 힌트 안 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각자가 필요한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 이런 것을 주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애트킨슨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50%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가 필요한 만큼
요 말하자면 가르쳐주자. 그러니까 애트킨슨의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가 필요한 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가 필요로 한 정도의 지식을 가르쳐주자. 그 말입니다. 여기서 50%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만큼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근데 그 가르쳐준 50%라는 것이 똑같지 않다고 말해요. 어떤 어린이는 많고 어떤 어린이는 적고 이렇게 또 아이고 거의 떨어져 버렸구나.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저는요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중언부언을 하느라고 선생님들 들으시기 조금 거부겠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100% 문제만 줬습니다. 100%.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함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자료 같은 것을 전혀 주지 않냐고 문제만 주는 것입니다. 문제만 줘가지고 자 생각해 봐라. 요거 이것은 제가 조금 건방진 말로 지적 고문행위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냐고 문제만 줘놓고 생각해라. 이것은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고문하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지 말고 어린이들이 사고함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할 때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경험도 있고 자료도 있고 이래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문제만 줘가지고 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발문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도 남의 수업을 보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하면 수업을 봐보시면요 과연 그렇구나 하는 수긍이 가시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적 고문행위다.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거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1200여 학급을 수업 경험을 하면서 내가 놀란 사실이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철수는 반 가르쳐주자. 반 50% 가르쳐주고 나머지 50% 생각해라. 근데 순이는 50% 가르쳐줘서는 해결 못해. 그래서 순이는 좀 더 많이 가르쳐줘. 말하자면 지식이나 자료 같은 것을 주고 요걸 가지고 나머지 해결해라. 그 다음에 뭐지? 영철이는 더 많이 주고 자 이걸 가지고 요걸 생각해라. 이번엔 정의는 더 많이 그래서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이러면 각자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러졌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업은 보통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냐고 그냥 문제만 주는 경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정도죠. 절반 정도의 힌트를 주고 어제 안 배웠냐? 어제 배운 거 그것을 이용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거 풀어봐. 이렇게 선생님들 그런 일 흔히 많이 하거든요. 어제 그 사회과에서 안 배웠냐? 그것을 한번 인용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00%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 고문행위다. 이렇게 제가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는 가르쳐주고. 근데 이것이 모든 어린애도 똑같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은 언제나 반드시 정의는 이만큼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 문제에 따라서 정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한테서 절반만 힌트를 얻으면 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근데 철수는 언제나 이러냐? 철수는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요 정도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요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마다 문제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린이들을 앞에다 두고 얘들한테만 철수만 대답할 수 있는 발문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아예 생각을 못 해버렸다. 이러므로서 A군과 학습을 제대로 한 A군과 학습을 불완전하게 했거나 실패해버린 B군을 낳았다. 그래서 결국은 A, B 양군의 분열은 수업이 했다. 이렇게 본다. 수업이 했다면 누가 했다면 교사가 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습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업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철수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진어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이 악순환을 상당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가나다 스텝 수업이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기술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데 여태까지 그것을 몰랐어. 모르고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AB 양군을 분열하는 잘못을 대단히 외람된 말입니다만 우리가 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